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겨울 다시 늘겠지만 확산세가 거세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겨울에 확산세는 그리 거세지 않지만 백신 접종은 필수라고 보건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한 경우 의료진 과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임한 누리 마르티네즈 전 시의장의 육지구 시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4일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LA 경찰 당국이 인종차별 발언의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녹음을 하고 공개한 최초의 유출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 녹음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사탕 가격이 13%로 역대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오는 29일 토요일 제2회 교육 웨비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교육 웨비나에 출연할 예정인 스타트업 기업 브레이브 터틀스의 CEO 케빈 킴 씨는 천천히 가더라도 적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코웨이 USA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사가 팽팽히 맞붙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대충 은행들을 상대로 28일까지 트위터 인수 계약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연금으로 생활하는 미국의 노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당 대회 나흘 만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외교차 간 협의회를 갖고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전례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중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인사갈등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골랜드 채무 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한국의 자금시장 경색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정례 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실제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핵실험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만일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핵훈련 전에 미국에는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결정한 가운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경기에서 94대 108로 패했습니다. 개막 후 3연패로 출발하고 있는 레이커스는 오늘 덴버와 경기합니다. 토트넘이 오늘 오후 12시 스포르팅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손흥민은 챔스리그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고 토트넘은 현재 챔스리그 D조에서 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 보이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서늘해지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접종하셨습니까? 혹은 독감 백신 맞으셨습니까?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비어 베세라 보건부 장관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과 함께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겨울을 앞두고 여러 변이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함께 독감 접종을 꼭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5번째 오미크론 부스터샷 접종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올겨울 전국민 재정 부담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접종도 보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저렴한 가격에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북반구의 겨울을 거치면서 내년 2월까지는 증가하겠지만 이 확산세는 올 초만큼 거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보건계량 분석 연구소는 현재 1,670만 명 수준인 전 세계의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내년 2월까지는 1,8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소가 제시하는 추정된 감염 건수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확진자로 보고된 사람은 현재 하루 50만 명 수준으로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나온 전망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올해 1월 8천만 명을 넘었던 것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연구소는 코로나에 따른 사망자도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2월 1일 하루 평균 2,748명으로 현재 1,660명보다는 늘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1월 정점 때 11,000명 이상이 사망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개학과 실내활동 증가로 인해 100만 명을 웃도는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뉴욕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20여 년 만에 먹는 소아마비 백신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성인을 마비시킨 소아마비 바이러스 발병을 막기 위해 먹는 소아마비 백신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아마비 예방팀장 자넬루스 박사는 뉴욕주 및 뉴욕시와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사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자체 팀을 만들어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도 질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재적 옵션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곰팡이 감염증이 갈수록 확산하고 약제 내성까지 보이고 있다며 보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곰팡이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WHO는 그동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유사 목록을 갖고 있었지만 곰팡이 감염에 대해서 이 같은 목록을 작성한 것은 이번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기후온난화와 여행이나 교역이 증가함으로써 곰팡이 감염증 발생 빈도와 발생 지역이 확산해온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맞아 입원 환자들 사이에서 이 곰팡이 감염이 크게 늘었다고 목록 작성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구강 칸디다증이나 질염 같은 흔한 질환을 일으키던 곰팡이들이 점차 약제 내성까지 갖게 돼서 전체 인구에 확산 가능한 감염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곰팡이의 약제 내성은 농업에서 항진균제가 과도하게 사용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WHO는 그동안 곰팡이 감염증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서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이들 곰팡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치료제도 현재 4가지 종류밖에 없는 가운데 그동안 연구 지원이 미진해서 임상시험 중인 신약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 지금 21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5달러대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5달러 73.4센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59.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어제보다 3.6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3.8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할로윈데이의 필수품인 사탕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사탕 가격이 1년 전보다 13% 이상 급등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탕 가격으로는 역대 최대치의 상승폭입니다. 인건비는 물론이고 밀가루와 설탕, 우유까지 원자재 비용이 동반 급등한 것이 이 캔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매년 할로윈데이마다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트릭 올 트릿 사탕놀이를 앞두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사탕과 초콜릿에 과다 지출할 것인지 아니면 이 트릭 올 트릿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할로윈데이를 보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2.5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02.5로 9월에 107.8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첫 하락으로 시장 전망치 106.3을 밑돈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 가격 또한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2% 떨어져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8월에는 전달보다 0.9% 떨어져 낙폭을 키웠습니다. 연초 3%대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7%를 돌파하는 등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수요 둔화로 미국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경제 지표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가 누그러들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y may be at least talking about slowing down after the November rate increase, which is expected, and we expect it to be 75 basis points. 연준이 올해 마지막인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26일 수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도 가장 서늘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고 다음날 금요일에도 2, 3도가량 더 높아져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오렌지 카운티는 73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54도, 해안 지역은 68도, 5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은 빗방울도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3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현재 시그할라 상황입니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인까지 통제되어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에서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시그할라 상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인까지 통제되어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로즈밋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윌로우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에서 405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인디언 힐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가필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웨스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라디오서울과 한국TV가 이번 주 토요일 대학 입학 후 진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에 연사로 출연할 스타트업 브레이브 터틀스의 CEO 케빈 김 씨가 어제 저희 라디오서울 방송을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또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미리 조금 들어봤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교육 웨비나에서 연사로 출연할 메타버스 컨텐츠 스타트업 브레이브 터틀스의 케빈 김 CEO의 이력이 눈길을 끕니다. 브레이브 터틀스의 CEO 케빈 김 씨는 고교 때 미국으로 유학과 오티스 컬리지를 졸업한 후 모션 그래픽 회사와 CG 애니메이션 회사,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호주 멜번과 스페인에서도 활동했습니다. 할리우드의 명감독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휴고와 게임 오브 스로운 등에서 비주얼 이펙트를 담당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게임 제작사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면서 스타트업을 구상하게 됐고 6년여에 걸쳐 팀을 구성해 지난해 메타버스 컨텐츠 스타트업 브레이브 터틀스를 창업했습니다. 케빈 김 CEO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회사 이름을 브레이브 터틀스라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브 터틀스는 메타버스 제페토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제작해 다음 달에 선보입니다. 컨텐츠는 런에이지로 젠지를 겨냥한 가상현실의 패션쇼 게임입니다. 런에이지에는 옷과 액세서리 등 5,000개의 아이템이 선보이며 제페토 메타버스 멤버들은 아바타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케빈 김 CEO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아바타거든요. 자기 자신인 존재. 그 아바타를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 아바타를 꾸미고 입히고 그렇게 이쁘게 만든 자기 자신 아바타를 사람들과 쉐어하고. 케빈 김 씨는 남가주 지역 IT 분야의 아트와 테크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모임인 소켈 K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웨비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개최되며 유튜브로 들어가 한국TV HANKOOK TV를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 대학생들을 위한 칼리지 콥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최근 3,200명의 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1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최대 $10,0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최근 3,200명의 학생들이 칼리지 코프 프로그램에 선발돼 선서했다고 밝히며 해당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나 주립대, UC 시스템 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1년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게 되고 최대 $10,000를 지원받습니다. 서비스는 K-12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튜터링이나 멘토링, 또한 식료품 배포나 기후변화 대응에 포함됩니다.
칼리지 코어 펠로우십은 대학 교육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펠로우로 선발된 학생 80%는 유색인종 커뮤니티 출신이고 58%는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또 68%는 이 펠그랜트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발 인원의 3배가 넘는 만여 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학생들은 다음 해에 또다시 지원할 수 있고 해당 프로그램은 2026년까지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 케어 건강 프로그램인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여기에 가입된 중소기업과 직원들의 보험료 내년에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되는 중소기업과 직원들의 보험료가 7.1% 상승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연방정부 보조금이 내년부터 크게 삭감되면서 높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은 풀타임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중소기업과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25인 이하 기업의 경우 연방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을 받는 주민은 총 170만 명에 달하고 이중 중소기업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된 직원은 7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주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 코웨이 미주법인 코웨이 USA 직원들이 현재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일 타운 노동연대 사무실에서 코웨이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활동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웨이 직원들은 지난 24일 진행된 노조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개표 결과 노조 설립의 승인에 필요한 과반을 충족하는 70%의 찬성표가 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노동위원회의 주관하에 노조 설립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찬성표가 전 직원의 과반인 50%를 넘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승인됩니다. 그러나 사측이 해당 투표에 참여한 직원들의 일부 표들이 무효표라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과반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서 노조 설립 승인 여부 결정까지 좀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코웨이 측의 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무 환경 개선, 노동조합을 인정한 뒤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주 소매와 식당 노동조합의 호세 로베르토 헤르난데즈 대표는 코웨이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근로자들의 삶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헤르난데즈 대표는 코웨이 직원들은 지난 2년의 팬데믹 기간을 비롯해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헌신했으나 적정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코웨이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했습니다. Asking the company to act in good faith. We have given them 2 petitions asking them to recognize the union voluntarily with all the signatures representing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is unit. 구체적인 활동 방안은 밝히진 않았으나 일단은 사측으로 하여금 수입을 공개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조준비위원회의 박은혜 코웨이 코디는 노조 설립의 배경은 회사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직원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제 과중한 업무로 이제 시달리게 되었는데 회사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개선을 요청을 하고 근무 환경에 대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응답이 없었어요. 노조준비위원회 측은 사측이 임금 인상 등 적정 임금 보장, 타임카드 준수와 오버타임 수당 보장,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웨이 측은 이번 노동조합 설립 개표 결과와 관련해 무효표 처리의 경우 노조를 결성하는 측과 함께 집계하고 처리한다며 일방적으로 회사 측이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노조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 개표 결과가 완료돼 노조 설립이 승인될 경우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조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 그리고 불만들을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청 영사관 민원 수요가 적어 민원실 방문 예약을 빠르면 당일에도 가능한 상황이라 민원인 편의도 증가한 것으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응대 인력 부족으로 민원실 전화 연결이 원활치 않은 경우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민원영사 24 웹사이트에서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됩니다. 25일 어제 오전 9시 이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시도하면 오후에도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예약을 하면 당일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후에 예약을 하면 다음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모든 시간대에 예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왜 확인을 해봤냐면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민원실 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예약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민원 수요 감소로 현재 LA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인들의 대기 시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 연결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인들도 여전히 많은데 20-30분 기다리다가 하는 것은 뭐 다반사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DMV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뭐가 좀 불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DMV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실업수당 청구할 때 전화 3일 내내 2시간씩 잡고 기다렸지만 안 된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DWP, 에디슨,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내가 돈을 내고 신청한다라는 전화 말고는 이런 문의전화 20-30분씩 기다리는 거 다반사입니다. 네. 총영사관은 예약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오후 1시 반부터 3시 30분 사이에 방문하는 경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 면제서 발급을 필요할 경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 단수 여권 발급, 전자 여권 수령 등도 예약이 필요하지 않은데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 면제서 발급 이거 아직도 하는지 이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격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면제서도 필요 없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긴급 단수 여권의 경우 전자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역시 가능합니다. 한인금연센터 ASQ가 이 흡연을 하는 한인들의 금연을 도와드린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 측은 미주 내 한국어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주고 자격 요건이 되는 분에겐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무료 금연 서비스를 원하면 ASQ 한인금연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등록하시면 됩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은 30주년 축하 이벤트로 다양한 다채로운 특별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마일리지 추가 적립, 사진 컨테스트, 경품 퀴즈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행 항공권 특가는 LA 노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와이 노선 항공권 할인 이벤트로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1일까지 출발하는 조건으로 다음 달 24일 항공권을 구매해 발권하는 고객에게 10%의 할인 가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나 웹사이트, 미주 지역 웹사이트 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인트루이스 고등학교에서 19살 졸업생이 총기를 난사하다 경찰에 사살된 가운데 이 총격범은 자신을 외톨이로 묘사하는 글을 남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를 발견했는데요. 해리스는 메모에서 난 친구도 가족도 없다.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다. 난 평생 고립된 외톨이였다라고 메모장에 썼습니다. 마이클 색 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해리스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의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세인트루이스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리스는 자신의 모기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했고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한 고등학교에서는 10대 학생이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고 등교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은 지난 24일 월요일 낮 12시 15분쯤 웨스트민스터 고등학교로 출동해서 14살의 여학생을 체포했다고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체포된 여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학생은 학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권총을 보여줬고 학생이 교사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학생을 무기를 소지한 혐의와 또 미성년자가 권총을 소지한 혐의, 은닉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전했고 다만 경찰은 이 여학생이 학생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놀설리웃 후카 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새벽 일인데요. 놀설리웃 13,000 빅토리 블루보드에 위치한 대형 후카 라운지 스카이 후카 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5세 남성 용의자는 해당 가게에서 한 남성 고객과 논쟁을 벌이다 총을 빼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 간의 논쟁을 중재하려던 다른 남성 한 명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을 맞은 피해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한 명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다른 한 명의 건강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어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신고돼서 학교가 긴급 폐쇄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유가와 샤토 인근 상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발견됐고 경찰은 폭발물 처리 차량과 폭발물 탐지견, 로봇까지 동원해서 윌시어와 유가 사이 버즐에서 벌먼 애비뉴 구간을 오후 4시까지 차단하고 정밀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이날 김영옥 중학교 학생들이 조기 하교하고 상가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포트렌치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0대 2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20살의 알렉산더 세바요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세바요스는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남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북쪽 방면으로 차량 방향을 틀어 운전하던 혼다 CRV 차량에 타고 있던 6명 가운데 한 명인 16살 소년이 사망했고 14살 소녀도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역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10대 2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운전자가 보석금 4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고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민 관련 특정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 연장 조치가 당분간 계속됩니다. 이민 서비스 당국은 지난 24일 코로나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2023년 1월 24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또 이민국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한 요청이나 통지의 경우 이민국 발행 통지서에 명기된 제출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응답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은 보충서류 제출 요구와 케이스 기각 통지서, 임시 보호신분 철회 통지서 등에 대한 답변 제출 등입니다. LA 시의회 소식입니다. 인종차별 발언 파문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 LAPD가 공식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PD가 이번 인종차별 발언 녹취 공개 관련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취가 이뤄진 것인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이를 알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했을 경우 불법이죠. $10,000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 법입니다. LAPD 조사는 이번 파문 당사자들 누린 마르티네즈 전 시의원, 케빈 드레용 시의원, 길세드 시의원 이 3명의 시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이클 모 LAPD 국장은 3명 시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불법 녹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어떻게 비공개 회의가 열리게 된 건지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지난 12일에 사임한 누리 마티네즈 전 시의장 공석에 대한 육지구 시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4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승자는 마티네즈 시의원의 2024년 12월까지 남은 2년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한편 마티네즈 시의원과 함께 인종차별 발언을 한 케빈 델리온과 길세디오 의원은 사임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꿋꿋이 버티고 있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서 어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중심인 산호세 인근 세븐트리스 지역이었는데 여진이 5분 뒤에 3.1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실리콘밸리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에서까지 건물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주민은 처음엔 밖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다며 이처럼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4년 나파 컨트리에서 발생한 6.0 규모 지진 이후 베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 5.1의 지진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차량 화재 위험을 이유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SUV 스포티지 7만 1000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합니다. 기아차는 2008년형부터 2009년형 스포티지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면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유주들은 차를 외부에 주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아차는 주차나 주행 중에 전자 제어 유압 장치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경기에서 LA 클리퍼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에게 94대 108로 패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너무 쉽게 봤나요? 어제 폴 조지랑 카와이 레너드 모두 결장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였던 존 월 20분 동안 경기에 나서서 12득점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완벽히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리퍼스 와서 아무튼 재밌게 즐겁게 농구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향상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폴 조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결장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감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이 무릎 십자인대 부상 수술한 후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즌을 맞는 거잖아요. 수술한 부위가 조금 뻐근함을 느껴서 원정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원정 경기에서 일단 LA로 먼저 돌아가서 휴식을 취해라 라고 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한편 개막 후 3연패로 출발하고 있는 LA 레이커스가 오늘 덴버와 경기합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덴버 너기츠와의 경기에서 시즌 3연패를 끊을 것인지 아니면 4연패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미국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즉 FA 자격을 취득하고 이 청정 홈런왕으로 불리우는 뉴욕 양키스의 애런 저지가 만약에 팀을 옮긴다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다음 행선지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애런 저지가 양키스를 떠난다고 가정할 때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매츠, LA 다저스 손으로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밀려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탈락하자 애런 저지의 영입을 통해서 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 관계자는 애런 저지는 샌프란시스코의 최우선순위에 있으며 이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많은 돈을 기꺼이 쓸 것이며 만약 계약의 성사가 실패된다면 그것은 금액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4월 양키스의 연장 계약안을 거절했던 애런 저지는 아직 거취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토트넘과 스포르팅 간의 챔피언스리그 D조 5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2승 1무 1패로 D조 선두긴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게 승점 3점 차에 불과해서 오늘 경기 승리 아주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연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경기가 오늘 오후 12시에 펼쳐집니다.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